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F21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방위사업청이 1월 13일 화요일에 KF21 개발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26년 이제 새해가 됐는데 이제 1월 중순에 이제 방사청에서 발표하고 그 목적은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순에 KF-12 전투기의 양산형, 그러니까 실전 부대, 우리 공군 전투 비행단이나 대대, 예하 대대에 배치할 수 있는 실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전투기를 이제 출고를 해요. 그 행사를 앞두고서 미리 이제 이 시험 그 비행 그 개발이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알리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시험 비행을 테스트를 했는데 무사고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야만 그 다음 이제 행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방산 K방산이 정확히 11년 이래로 웬만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장비들이 특히 이제 날아다니는 거, 그리고 이제 뭐 T-50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만은 뭐 수리원 헬기도 있었고, 중요한 장비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행사를 이제 거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VIP께서 이제 오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방사청이 먼저 이제 알리는 거죠. 이제 개발이 끝났으니까 이제 양산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함께 연말이면 이제 실전 부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예천 비행단하고 이제 강릉 비행단이 이제 우선 배치가 되는데, 그 부대에 이제 인수인계를 한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곧바로 전투 비행을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어떤 조종사의 전환 교육 훈련이라든지 전술 입문 그 과정을 거쳐서 실전에 들어가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전투 비행에 나갈 수 있는 거는 유사시 대비해서 2027년 내년부터가 되고, 올해는 이제 그 전 단계죠. 근데 그 전 단계 또 전전 단계로서 이제 과정을 밟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양산이 코앞에 왔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그만큼 또 세월이 많이 또 흘러갔죠. 이가 개발하면서 거의 뭐 한 기대를 했던 게 2022년 이제 러우 전쟁이 터질 때가 이제 2022년 2월 24일인데, 그로부터 만 4년이 또 지난 거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수출을 이거 한다 못한다, 이걸 기대하는 나라가 많다. 뭐 예를 들어서 폴란드라든지 뭐 기다리고 있다. 그로부터 4년이 또 흘렀고, 그만큼 시간도 이제 흘러갔고 개발도 상당히 압축해서 잘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양산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전투기에서 친있는 나라들이 친서방 국가이자 뭐 약간 이제 미국제 전투기 F-35 같은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수 없는 나라들이 대안으로서 KF-21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K-팝이나 뭐 여러 가지 K-푸들의 이제 많이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기술적으로 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대들을 하고, 저희도 우리 국민들도 기대를 하는 그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3월 말에서 뭐 늦으면 4월 달인데 꽃피는 봄이 오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1949년도에 공군이 창군 이래로 정말 70여 년이 흘러가지고 거의 80주년 가까이 흘러서 국산 전투기를 이게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크죠. 공군 창군 80주년이 되는 2029년도에는 이게 전투 비행단 최소한 1개 비행단에서 완전 실전 배치 들어가서 작전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를 개발, 생산하는 나라가 상당히 드물어요. 실제 따지고 보면은 많은 건 또 아니에요. 상당히 기술력이 우수한 나라들, 그 나라 국민들의 자질이 우수한 나라들만 이렇게 제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국방력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발전시켜 왔지만은 상징성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2030년 이전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전투기. 그러고 나서 이제 2030년대 중반이나 후반, 2040년도 앞두고서는 원잠, 핵잠이 이제 두 번째 큰 어떤 상징성을 갖는. 근데 그 전에는 아주 순수하게 우리 자랑할 수 있는 거는 KF-21이 사실상 뭐 유일하죠. 물론 전차도 있지만은 이건 3천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투기, 전 세계에서 전투기가 이제 핵무기 다음으로 상당히 유용한 무기로서 지금 가치를 여러 가지 전쟁에서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참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아니 무슨 자주포 회사만 계속 주가를 높이고, 소위 그 경제신문이나 경제TV를 통해서 이제 맨날 주가를 뭐 합법적인 거지만은 막 띄우는 거. 근데 그게 주된 물건이 자주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 다 좋죠. 국익에 우리 경제 발전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는 거는 벌어와서 순수하게 그 해당되는 방산 업체에다가 재투자해서 뭐 K9, A2, A3를 좀 더 빨리 실용화 한다든지, 뭐 육군에서 잘 영업을 해가지고 채택이 되는 그쪽으로 가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가 써요. 계열사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게 난 못마땅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좀 느리게 또 이게 움직이는 게 K2 전차, 현대로템. 그래서 현대로템은 상당히 좀 말없이 조용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무슨 이렇게 이런 주주 관련돼서 막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현대로템은 조용히 움직이면서 이제서 2차, 뭐 3차 계약까지 이제 갈 수 있는. 뭐 아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건데, 그렇게 이제 꾸준한 게 또 업체가 있어요. 그게 전차 회사고 만드는. 세 번째가 맨날 뭐 이래저래 질타를 받는 게 이제
KF-21 회사, 그러니까 전투기 아닌 회사, 카이가 뭐 못난, 그러니까 옛날 20년 전부터 이 매니아, 군사 매니아 사이에서 아주 못 잡아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죽이려고 했던 게 카이예요, 사실은. 왜냐면 T-50이 있다, 뭐 수리온이다 이런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자기들은 뭐 이 매니아들이니까 뭐 대단한 아주 완벽한 무기를 뭐 만들거나 사오거나 면허 생산한다는 걸 맨날 강조하면서 그래야만 자기의 존재감을 막 높이는 것처럼 한때 그 블로그 시절 때.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카이가 사실 뭐 좀 많이 질타를 받았는데 어느덧 세월이 20년이 흘러갔고 지금은 유튜브 세상이고 지금 와서는 카이가 좀 이렇게 좀 높여지고 KF-11을 잘 만들고 개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식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게 낮춰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이게 더 좋은 거고 더 이게 상당히 기술력이 집약인데 원잠이나 핵무기 그 밑에서의 아주 최종 무기인데 그래서 제대로 평가나 대접을 못 받았던 거. 그래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불만이 있거든요. 맨날 자주포 얘기만 해. 그럼 맨날 신문 뒤지면 맨날 자주포가 또 어디 간다 만다. 그럼 실제 돈 벌어서 딴 데 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KF-11 기대, 출고, 양산형 말 그대로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는 양산형이 등장한다는 데서는 그 누구보다 이제 기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뭐 개인적인 주장으로 뭐 받아들여서 상관없는데 근데 하여튼 전투기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상상을 못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근데 이게 2020년대 오니까 이게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제 인생도 뭐 그렇게 흘러갔는데 그걸 지켜보고 기대하다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스텔스 전투기 뭐 블록 3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개발을 잘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2040년대에 시작을 하겠지만은 6세대 전투기 한국형 또 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공군력이 순수하게 발전할 수 있고 옆에 나라 뭐 예전에는 일본의 항공 기술을 상당히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는데 일본이 이제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상당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실력을 근데 이제 패전국이 되고 나서 미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항공 산업을 다시 유지는 했는데 지금은 좀 가라앉았어요. 그 옛날에 비해서. 근데 우리가 대신 그 자리를 이제 메꾸고 있죠. 우리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대한민국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발전을 시켰고 근데 또 보니까 옆에 중국 있잖아요. 중국이 뭐 J20, J35 생각하면은 이것도 또 다른 위협이잖아요. 지금 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정상들이 많아서 이제 친하게 뭐 이렇게 하자. 이제 그건 현재로서는 좋은데 가까운 미래나 먼 훗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현 정부에서는 잘 이제 뭐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관계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6세 전투기 꼭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공군력이 중국처럼 중국의 어떤 국산 전투기 국산화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가야 되겠죠. 물론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사이에 F-35라는 전투기는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뭐 2차 도입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국산 전투기로 다 점유를 하자. 그게 이제 하나의 모델이 중국이거든요. 중국 공군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길 저도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미국제 전투기 좋은 거 사오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덧 우리가 기술 발전, 어떤 능력, 모든 게 발전돼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만큼 국가에서 개발 R&D 예산도 이제 꾸준하게 잘 줘야 되고 국방비 안에서 잘 좀 풍족하게 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양산 대수를 많이 사줘서 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 이제 또 어떤 돈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저 개인적인 얘기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나이가 있어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6세 전투기 그 제대로 실전 부대 배치되는 것까지 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진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뭐 활동을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안 하더라도 뭐 집에서 이제 먼 훗날 아니면 가까운 이제 그런 시간이 오면 또 다른 플랫폼으로 그것을 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도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또래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이 좀 강하죠. 저희 또래 이제 매니아들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새로운 이렇게 진입하는 또 매니아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그 막 말도 많은 블로그 시대 매니아가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서 관심을 엄청 갖는 매니아가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 이게 분류가 됩니다. 제가 확실히 이제 겪고 있어요. 이건 다른 세대다. 왜냐면 이제 블로거 시절의 그 매니아들은 자기들 존재감만 내세우려고 뭐 주변에 그런 안중도 없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비판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의 유튜브 중심의 어떤 군사 매니아들은 애국심이 먼저 앞장서더라고요. 애국심이 먼저 이렇게 앞서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뭐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이제 2026년 1월 13일 날 방사청에서 이제 청장이 발표한 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대통령 또한 그 행사를 기다릴 거예요. 이게 전투기라고 하는 게 일반 정치만 하시다가 이게 들어오면은 이 무기라는 게 다 신기하긴 하거든. 그리고 뭔가 자부심이 생기는 게 전투기거든. 그동안은 이제 자주포 전체였다면 이게 앞으로 새로운 시대니까 현재 양산형 출고를 지금
아주 그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고를 앞두고 이 KF-21에 대한 성능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가 공대공 무장 위주의 블록 1을 거쳐서 지상 정밀 타격 능력까지 갖춘 블록 2로 레벨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공대지 무장에 대한 개발 단계와 공대지 무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주변 환경 때문에 블록 1 이것이 등장하면은 좀 지금보다 공군력이 더 이제 강력해지죠. 거기에 탑재되는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 두 종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유럽산인데 장거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미티어 미사일, 유럽의 영국 중심으로 이제 다국적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죠. 그런 국가들이 다 모여서 만든 게 이제 한 20년 전에 시작을 했죠, 개발을. 미티어 미사일이 알려진 사거리가 200km예요. 그러면 이것이 일단 공인화된 200km 사정거리인데, 지난 5월 달에 인도 파키스탄 항공전이 있었습니다. 좀 국지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에 비해서 전투기 뭐 실력이나 어떤 성능이 좀 딸리는 것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왔는데, 그 사이에 최근에 J-10이라는 중국 공군의 어떤 뭐 일반 4.5세대 전투기인데, 뭐 일종의 뭐 넘버 2, 넘버 3까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덧 들어갔어요. 수출이 돼서 들어갔는데, 여기에 장착된 미사일이 중급한 미티어라고 할 수 있는 PL-15. 이게 이제 기본이 200km 날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이 전투기 사용해서, 물론 이제 서로 네트워크 나름대로 파키스탄 공군이 자기들 조경부 통제기든지 잘 활용하고 전자장비 활용해서 잘 구축을 해서 이제 인도에 아주 최신의 라파를 격추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이게 그대로 중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옆에 중국이기 때문에 이게 만에 하나 앞으로 가까운 장래 아니 먼 훗날 서해안에서 황해 공주전이 우발적인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현재는 한중 관계가 이제 복원하고 있고 좋다고 하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뭐 4, 5년 후에 그러면 그러한 그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가, 물론 스텔스 전투기겠지만은 바로 스텔스 전투기만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5세대끼리 만났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도 그런 전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KF-21의 블록 1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동등한 실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또 레이더 성능이 KF-21 레이더 성능이 더 좋으면은 그게 더 앞서서 먼저 격추할 수 있고,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면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력이고, 왜냐면 지금의 공군 전투기 전력이 뭐 한 5가지 운영하는데, 그중에서 아직도 1982년 9월 1일 날 출고했던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나왔던 KF-5, 그냥 이거는 조립 생산, 면허 생산인데 조립하는 면허 생산이었어요. 이것이 아직도 30여 대가 우리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 방공망을 지킨다 해서 수원 비행단에 2개 대대가 있는데, 그게 30여 대예요. 이게 줄긴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역할이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뭐 옛날에는 뭐 2011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미그 뭐 23이든지 29만 떠서 올 때 얘는 이 전투기는 빨리 뜰 수 있다는 거, 뭐 시동을 걸고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 하나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북한의 전투기가 미그 29가 내려오는데 빨리 올라간들 상대방은 비욘드 비주얼 레인저, 그러니까 멀리서 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 먼저 쏴버리면 떠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밖에 장착을 안 하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능상으로 그런 면에서 더 이상은 이제 필요 없고, 그다음에 우리 방공망이 이제 순수 국산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은 천공2가 이제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북한 전투기가 뭐 DMZ 휴전선을 넘어온다면 일단 1차적으로 지대공 미사일로 막으면 되지. 패트리어트도 있고. 그래서 굳이 뭐 KF-5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밀어내려면은, 근데 공군의 또 전력이라는 게 전체 전투기 보유 대수도 중요하거든요. 유사시에 다 동원할 수 있는, 마치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항공전처럼, 아니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항공전처럼, 물론 이제 미비하긴 하지만은 일단 보유 대수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보유 대수가 예전에는 양만 따졌는데, 지금은 좀 질적으로 좋은 전투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제일 오래된 고참 전투기가 이제는 쓸모도 없고, 2022년 1월 7일인가요? 우리 그 조종사 한 분이 순직을 했죠. 이 전투기가 불량, 엔진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한 4년 전에, 만 4년 전, 1월 7일 같은 4년, 만 4년 전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안전성 문제도 그렇고 성능도 더 이상 보장할 수 있는 성능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밀어내는 게 바로 KF-21 블록 1의 역할이에요. 근데 최근에 뭐 이게 또 양산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다 40대를 생산 못하고, 조금 뭐 공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공군의 여러 가지 전력을 이제 확보하는 차원에서 돈의 배분 관계에 있어서 한 번에 이 40대를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잠깐 중간에 좀 텀을 둔다지 1년 정도. 그래서 그런 내부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1개 전투 비행대대만 급한 대로 배치를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KF-5라는 아주 그 옛날에 순수 조립 국산 전투기를 빨리 갖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고, 블록 1이. 두 번째 블록 2는 한반도 내에서 유사시에 뭐 국지전, 그러니까 전면전이 일어나면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우리 단독으로의 운신의 폭이 적어요. 작전의 폭이. 근데 이제 한미 연합이면은 이제 미국의 핵무기가 담보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휴전선상에서 뭐 밀고 땡기는 걸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마치 그 이스라엘과 이란처럼, 아니면 태국과 캄보디아 사태처럼, 아니면 파키스탄, 인도가 있죠. 뭐 그러고 보니까 전쟁 많았었네.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이제 개성
이 DMZ 넘어 개성 정도 뭐 공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할 경우에 그러면 여러 전투기가 동원되는데 그 중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F-35A는 아마 미국이 통제를 받아요. 이게 진짜 같이 한미연합작전 아니고서는 아마 함부로 사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적진에 들어가서 만약 고장으로 추락하면 그냥 그대로 중국과 러시아에 넘어가니까 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국지전에서 단독으로 작전할 경우에 제일 좋은 전투기. 그러면 F-15K가 있지만 이것도 아직 개량이 안 된, 이게 뭐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한다든지, 물론 이제 타우러스를 장착한다지만, 그러면 F-15K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KF-11로 이제 될 수 있는, 블록 2를 도입을 하면은 바로 동원할 수 있는, 이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공습할 때 보면은 가장 자기들이 아끼는 전투기로 이제 동원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T-50, TH 버전, 사실상 FA-50 버전인데, 이게 따끈따끈하고 신상이기 때문에 가동률도 좋고 정밀 타격 능력도 좋고 동원을 했거든요.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F-16이었지만 두 번째는 이제 T-50, TH 버전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공군이 이제 블록 2 지상 공격을 할 수 있는 블록 2를 또 바로 연이어서 29년도에 도입을 하면은 최우선으로 전장 그 국지 분쟁에 투입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공대지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빨리 그거를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심어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다 완성을 시켜서 제대로 폭탄을 투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게 블록 2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2032년까지 나머지 블록 1이 40대, 블록 2가 80대인데 이게 다 들어오면 이제 2031년 말이면 끝나요, 사업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시간을 당겨보자. 이게 한반도 상황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수출 시장에서 블록 1보다는 블록 2의 선호도가 더 많다. 하다못해 이제 필리핀조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블록 2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 국산 장거리 공대지 2 미사일을 제외하고 새로 개발하는 신규 국산 무장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들어온 뭐 사거리가 짧은 GBU 계열, 그러니까 레이저 유도 폭탄이라든지 아니면 GPS 유도 폭탄, 뭐 제이담 시리즈죠. 이런 걸 우리가 서둘러서 돈을 투자하면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죠. 예산 확보라든지 계획은 다 승인 받았고 계약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빨리 그나마 완성시키면은 그러니까 블록 2 안에서도 이제 일반 무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있고 2032년 가면은 이제 정말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2를 발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전이라도 일반 GBU라든지 제이담이라도 완성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은 도입국들이 일단은 도입을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32년부터 생산되는 장거리 공대지수로 별도로 판매를 하면은 또 그걸 갖다가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하면은 또 도입을 할 것이고 우리가 고쳐주면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수출 시장 때문에 서두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더 그런 공대지 무장을 갖춘 전투기의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지금 쭉 제가 나열한 대로 2022년 1월 24일 러우 전쟁 거기서 대규모 항공전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단편적으로 러시아 공군이 이제 공습하는 게 뭐 2대, 4대 미군처럼 뭐 한 번에 뭐 이번에 저 베네수엘라 150대 이런 게 안 되고 다 흩어져서 워낙 뭐 광활한 지역이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 지역이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으로나마 지상 공격 능력이 상당히 강조가 돼요. 공중전보다는 지상 공격을 우선시하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전과를 거뒀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출판물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최우선은 역시 지상 공격, 공중전보다는 러우 전쟁도.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이스라엘과 이란 있잖아요. 여기도 공중전을 했다기보다는 지상을 어떻게 때렸다. 뭐 사우디 쪽으로 내려가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카타르를 때렸다. 뭐 미사일을 쐈다 그쪽으로. 아니면은 이스라엘 공군이 뭐 이라크 좀 북부 지역까지 잠입을 해서 거기서 뭐 미사일을 쐈다든지 뭐 ALBM. 공중발사 탄도탄 다 지상 공격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예외가 하나가 생겼죠. 파키스탄, 인도, 서남아시아. 근데 여기는 처음에는 초기에는 공중전이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니까 또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의 핵심 지역을 공대지 지상 공격을 해서 또 성과를 거뒀다. 근데 공중전 성과가 워낙 파키스탄 공군이 워낙 그게 더 유명하기 때문에 그걸로 다 덮여졌죠. 인도 공군의 실적은. 인도 공군은 이제 지상 타격을 잘 했다고 이제 저희들이 자부하는데 그쪽은 좀 약간 좀 애매하게 돼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동남아시아의 태국과 캄보디아 태국의 F-16 그리펜, 그다음에 우리 T-50, TH가 아주 그냥 뭐 영상 보시면 그냥 뚜르게 그냥 부셔버리잖아요. 일방적으로 뭐 방공무기가 뭐 사실상 없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가. 그럼 이제 그거를 이렇게 쭉 지도상으로 저 러우 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이란 이렇게 이란이죠. 그다음에 서남아시아에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이제 여기 동남아시아에 태국과 캄보디아 보고 이쪽이 이제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한반도가.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블록원도 급하고 인도, 파키스탄 항공전 보니까. 야, 나머지 지역은 다 지상 공격이 아주 뭐 탁월하게 우수하게 성과를 거두니까 우리도 급해.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방사청도 야, 일단 첫 번째 먹고 사는 거 수출 문제. 두 번째 우리 공군력도 지금 뭐 노전투기 일부 있지만 이것도 빨리 갈아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상 공격력도 급하다.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이유로 급하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서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뭔가 좀 빨리빨리 옛날에는 나쁜 측면이 얘기되는데 지금은 좋은 측면으로 빨리빨리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이제
K방산이나 우리 대한민국 방산의 대표 선수로서는 카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주포는 그냥 알아서 팔려고 그래, 자주포는. 알아서. 그리고 팔 만큼 팔았어. 그리고 뭐 기술 이전도 하다 보면은 이제 저거 이제 우리 거 그대로 베껴서 마치 튀레키에 T55인가 T155인가 이제 그것처럼 우리 카피만 가지고 지들이 또 싸게 팔고 다녀. 뭐 예를 들어서 아라에미리트 뭐 좋아들 하시는데 아라에미리트 그거 우리한테 빼가서 제2의 튀레키 해달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런 속내가 있고 중동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자주포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차가 이제 한참 팔리는 지금 시기인데 좀 몇 년 지나면 이제 전투기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고 더 나가서는 수상 전투함, 잠수함,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이죠. 원점을 우리만 가져야 되니까. 또 그걸로 이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AI라든지 뭐 무인 체계라든지 유무의 복합은 또 나중에 또 그걸로 해서 팔아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이제 이어져 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까운 장래에서는 이제 KF-12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전투기는 보통 한 대당 2년에서 3년 사이 만들어서 납품하는 데까지 2, 3년 걸려요. 근데 전차나 자주포는 1.5년에서 길어야 2년이에요. 그러니까 더 기간이 전투기는 계약을 하고 돈을 받으면 만들어서 납품할 때까지 그 소위 깔아놓는 돈이 오가는 게 시간이 더 길고 해서 실적이 이걸 다 모아서 주식시장에 그거를 자기들이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팔고 돈이 들어왔다. 차이점이 있어요. 자주포하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전투기 회사가 좀 그 해당되는 KI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아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사실 금액이 더 크고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되고 있다. 이 주식시장에서. 그게 참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좀 자주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국산 공대지 무장을 프랑스가 좀 경계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이제 약간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바닥이 블로거 시절 때 200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도 그때 이제 블로거 참여를 했는데 뭐 그 당시 유명한 그 블로거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뭐 뉴스를 만들어내긴 해요. 이것저것 조합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분 중에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뉴스가 이제 전 세계 다 망이니까 인터넷망이고 뭐 다 이렇게 뭐 순간 다 전파가 되고 번역기 돌려서 금방 그 나라 말로 바뀌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내면 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좀 더 추가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을 들어서 다시 그게 들어와.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이제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홀란드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적대적으로 뭐 그냥 불편한 거를 막 대대적으로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떠들고 그런 거보다는 삶을 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와전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제가 이 질문을 오늘 처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죠. 왜 그럴까 했는데 라팔 전투기가 지금 막 엄청나게 팔려요. 뭐 최근에 또 며칠 전에 인도에서 면허 생산을 또 추가로 이제 확실히 하겠다. 그동안은 30여 대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해군 항공대의 항공모함에서 뜨는 함재 전투기를 라팔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나머지 100여 대의 라팔을 저희들이 이 면허 생산을 하는데 사실상 똑같은 공장을 프랑스에서 인도로 가져와서 인도 애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제대로 파악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의 아주 고단위의 기술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면허 생산. 고차원의 면허 생산을 하겠다고 계약을 이제 하려고 이제 뭐 살아간 이제 세부적인 상황을 의논하고 있는데 라팔이 이제 계속 팔리고 있으니까 여러 나라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프랑스 전투기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러시아는 사실상 이 공급하는 데서 무너졌죠. 자기가 직접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뭘 만든다고 해서 어디다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죠. 만들면 일로 가져와. 바로 우크라이나 사용해야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제 무기 시장에서는 좀 이게 한물 갖고 새로운 무기, 그러니까 바로 만들어서 파는 데서는 이제 한물 갖고 당분간 계속 그럴 거고 중국 무기 역시 자기들이 대만을 쳐들어가야 되니까 자국에 우선 그 배치하는 그 라인에서 우선 그 발주해서 가져가는 거. 우리하고 정반대죠. 수출은 그 다음이고. 물론 이제 수출을 하죠. 파키스탄은 또 인도를 이제 이렇게 포위하는데 아주 가장 우수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거기 주죠. 뭐 JTC 같은 걸. 나머지 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 전투기를 줄까 말까 가격 흥정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제 뭐 전투기나 무기들이 제때 공급이 안 되는, 특히 중국제도 제때 공급이 안 된다고 봐야 되죠. 뭐 협상을 하더라도 옛날 같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제를 사야 되는데 미국은 엄청난 통제를 하죠. 도입하는 나라가 내 말을 이 전투기를 가져가서 내 말을 잘 들을 건지. 뭐 요즘에 지금 나토 보면은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뭐 이게 뭐 단기적인 싸움이지만은 그린란드 두고. 그래서 그런 아주 복잡한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판매를 스텔스 전투기뿐만 아니라 F-16V라는 시정 F-16도 그렇게 쉽게 허락을 국회나 국방부에서 허락을 안 내요. 국무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여건에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뭐 태국이나 뭐 필리핀도 뭐 포함되지만은 인도네시아도 심하고 그 뭐 아니 꺾고 들어온 거를 이제 막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받으니까 가격도 비싸고 미국제가 일단 들여와서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통제를 받으면 사용하면은 이게 어떤 가동률이 좋은데 통제를 안 받으면 또 이 어떤 부품 공급망이 좀 이렇게 막 느리게
아주 막 나중에 부품이 온다든지 일부러.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자기가 만들어 사용하기 어려운 게 미국제 전투기예요. 일단 품질은 좋다고 이제 인정을 하도 미국의 통제를 철저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맞게 그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태국이 미국제 F-16 옛날 구형 버전인데 계속 공습을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태국이 그래도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맹이에요. 이 동남아시아에서 코브라 골드라는 다국적 훈련도 꾸준히 하는 것도 다 이 밑바닥에는 그래도 태국은 아주 옛날 2차 대전 이후로 뭐 그래도 우방이었고 베트남전 때 미국 자신한테 모든 공무기지를 다 제공해서 베트남을 계속 공습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여도가 있죠. 근데 캄보디아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습하나 보다. 근데 휴전 좀 하지 말로는 이제 트럼프가 했는데 그 깔려 있는 거는 좀 혼 좀 내라. 제 캄보디아 중국하고 친하니까 그래 혼 좀 내. 근데 그런 게 이제 이 무언에 이제 그게 가는 거죠. 압력이 아니라 응원을 하는 거지. 미국도 좀 혼 좀 내야 돼. 중국 편이니까. 북한하고도 친하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우리나라 범죄에 얽혀서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희생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범죄자들도 거기서 같이 있어가지고 또 체포돼서 우리나라 이제 압송됐지만은 어쨌든 이 캄보디아가 골칫덩어리, 태국한테도 골칫덩어리, 국경 문제. 그래서 이제 그 F-16은 그런 상황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좋은 무기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 얘기 돌아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제 무기도 뭐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 제품이 이제 앞으로는 대두가 되는데 그 전에는 프랑스 전투기 라팔이 이제 막 마음대로 파는 거예요. 이제 적성국, 러시아나 중국을 제외한 적성국을 제외하고는 다 팔 수 있는 거야. 이게 엔진부터 레이더, 미사일 그다음에 전체 플레임, 동체부터 뭐 다 자기 프랑스제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살 거야 하면 딱 스스로 이제 승인 내고 이제 파는 거야 막 그냥.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바라볼 때 프랑스 어쨌든 근본적인 동맹이니까 지금 뭐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서로 시끄럽다 하지만 이건 뭐 단편적인 거고 단기적인 거고 조만간 또 지금 또 서로 이제 화합이 되고 수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만 불편한 거고 어쨌든. 동맹국이 프랑스 전투기를 판매, 사고 이제 회색 국가들이 뭐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가 회색 국가라고 해요. 양다리 걸치는 외교적으로 미국도 친하고 뭐 중국도 친하고 하니까 그런 나라들은 다 회색 국가라 이제 얘기합니다. 브라질도 그렇고 남한도 이제 그런 편이니까 양다리 뭐 3다리 뭐 4다리 걸치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파나보다 그럼 저걸 가지고 프랑스 라파를 도입을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베트남 앞에 있는 뭐 스프리레트 뭐 제도인가 있어요. 그걸 두고 만약에 중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면은 잘 됐다 이렇게 응원을 할 텐데 이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알 수가 없고. 그럼 내가 또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인 통제 F-35나 F-16 가지고 이게 까다로우니까 안 사. 외면해. 그러면은 뭔가 머리를 써서 그래도 쟤들을 뭔가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 제품이라는. FA-50 엔진, F-404 엔진 미국제예요. 그다음에 KF-21 엔진 미국제, 제너럴 일렉트릭. F-414.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F-50은 미국과 공동 개발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KF-11은 미국이 일정 부분 관여하는 거 있어요.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니고, 한 20% 정도 관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70%가 사실상 국산이고, 엔진이 또 일단 미국제니까. 그래서 미국이 특정 날에 뭐 우리가 판매하러 들어가면 미국이 나 이거 판매하는 거 원치 않으면 못 팔아요. 엑스포트 라이센스에 걸려. 근데 이제 판매가 됐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근데 이 나라들이 동남아시아들이 친서방이지만 또 한편은 회색 국가적인 성격이 특히 인도네시아 강하고 말레이시아 강하다고요. 근데 KF-21이 들어가고 F-50 들어가면은 걔들은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거를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편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또 미국이 통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이 라팔 시장에서 이제 옮겨온다는 거예요. KF-11. 이렇게 복잡한 하지만은 1차적으로 대한민국 제품을 산다는 거죠. 일단 동남아시아부터. 그리고 이제 중동 거쳐서 뭐 폴란드 있고 북아프리카 뭐 이집트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 페루도 있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는 라팔을 또 개량을 해도 이제 끝나는 거죠. 시장이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나 시장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뭐 프랑스 다소 에비에이션에서 라팔을 또 개량하겠다. 그 아주 이제 재미 들려서 판매가 잘 되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 공군 기준으로 최신 버전이 라팔 F4 버전인데 판매가 또 계속 들어오니까 수주를 받으니까 5 버전, 5 버전을 만들겠습니다. 이건 유무이복 한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막 더 팔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제동이 걸릴 수 있다. KF-11하고 경쟁을 붙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KF-11은 아직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고 스텔스, 세미 스텔스인데 성능이 이게 이제 블록2의 무장을 일반 무장이어도 급하게 다 연동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더 나가서 2032년 가면은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2, 공대함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거 장착되면은 그때는 라팔은 더 이상 F5 버전이 나와도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그 후속, 우리 같이 FA-50 다음에 KF-21처럼 이렇게 양방이,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을 이렇게 개량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프랑스 다소 에비에이션은 라팔 하나만 있지 그 다음 물건이 아주 단순 모형만 갖고 있어요. 단순 모형. 에어쇼 때 그냥 두리뭉실한 모형. 그게 차세대 전투기라고. 그렇게 시간을 끈 게 벌써 7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만.
처음엔 그림으로 보여주다가 뭐 재작년에는 이제 두리뭉실한 이제 저기 작년 재작년에 이제 모형들 전시하고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차세대 전투기 프랑스 앞으로 보면 누가 이기겠어 시장에서 지금은 판매를 라파를 열심히 한다지만 우리한테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을 뺏기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질타를 하면은 맞아요. 아 이게 약간 지금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본격적으로 KF-21이 수출이 되고 나면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동남아시아 시장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중동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거는 블록 2 이상. 그러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2032년부터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카이가 블록 2부터 이제 중동에 발을 들여놓으면은 일단 도입을 한 나라가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라든지 그래서 뭐 사우디가 그러면 이제 그 도입을 하면은 특정 국가의 전투기를 한번 사기 시작하면은 그 후속기 정도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조종사 양성하는 시스템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전투기를 또 선호해요. 그 나라 해당되는 나라 전투기를. 그게 이제 블록 3가 된다는 거지. 일단 블록 2가 팔리면은 블록 3도 살 것이라는 거지. 스텔스 전투기. 이번 중동이라는 게 사우디나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불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유럽엔 또 스텔스 전투기 현재 없어요. 유럽산은. 만들어 놓은 게 없어 완성된 게. 그리고 그보다 0.5 아니면 한 발짝 더 빨리 나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KF-21이고 그리고 계획이 확실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블록 3가 개발을 시작을 2032년 시작해서 40년대 완성이 되는데 2040년 가면은 그 유럽산 영국이 주도하는 또 다른 이제 차세대 전투기가 있는데 GCAP라고 G캡스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시장이 또 만나. 그러니까 프랑스는 당장 블록 2에 대한 걱정을 이제 하는 거고 대한민국 KF-21에 또 영국 주도의 다국적 그 개발국은 또 그때 가서 KF-21 블록 3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가 또 시장에서 만나겠다.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싫어하죠.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혼자 뭐 국산 전투기는 하지만은 엔진이 아직까지는 2040년까지는 이제 미국산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블록 3부터는 한국형 순수 국산이 아닌 한국형.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방사청의 담당자분들이 내가 만나봤는데 이거 100% 돌릴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돈을 주고 기술을 봐서 이제 우리 한국형을 한국화 시키는 거지. 뭐 스웨덴이 그랬듯이. 그래서 그걸 이제 장착하는 거고 그 어떤 관계가 미국과 나빠지면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국산을 높인다는 거죠. 이제 그런 국산 엔진을 말하는 거예요. 1단계는. 그리고 이제 6세대 전투기가야만 이제 우리 순수 국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은 이제 별개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쪽 유럽하고 이제 경쟁을 앞두고 있는 거고. 튀리케 칸 얘기하는데 그건 아직 뭐 그것도 역시 지금 지지부진하고 상당히 이 KF-21이 앞서는 개발 과정 때문에 양산 배치가 상당히 이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경쟁 후발주자들이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유럽의 프랑스의 F카스, 그다음에 영국 중심의 다국적 전투기로 나올 이제 GCAP, G캡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튀리케 칸도 우리 거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유튜브의 뭐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한국 되면 못 해먹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 하는 건 아니야. 아직은 난리가 안 났어. 난리가 이제 날 예정이다 이거지. 근데 그게 실체가 우리 공군 전투비행단의 뭐 초도 배치라도 시작이 올해가 되니까 벌써 이게 초도 배치야. 큰일 났네. 라팔 다 팔아먹었네 앞으로는. 지금 팔아먹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팔 데 없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전투기는 뭐 F-16이 그랬지만은 F-16이 최초에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1974년도에 공개된 게. 그러니까 미 공군 내에서 자체 공개를 한 건 뭐 이제 초도 비행은 72년부터인데 저 같은 사람이 일반 신문 보고 이제 딱 이런 전투기가 있다 하는 게 1974년부터. 근데 지금도 생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 거의 뭐 5분의 4? 그 나이도. 그렇게 해서 50년 이상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발주를 받아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미국 공장에서. 근데 이게 또 생산 라인을 폐쇄하는 건 언제 폐쇄될지 몰라요. 주문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투기 어떤 수출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롱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라팔이 이제서야 뭐 그동안 고생 안 팔려서 뭐 팔렸냐 이런 소리 이제 듣다가 이제 막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럼 경쟁자가 없어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했는데 러시아도 저렇게 뭐 지금 자기 하기 바쁘고 중국도 자기 내수 다 둘 다 내수 중국과 러시아가 다행히도 지들 전쟁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수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이 전 세계 시장을 미국제 전투기를 제외한 시장을 다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리고 좀 되는 듯 싶은데 대한민국에서 뭐가 툭 튀어나오니까 이거 뭐야 이제 적대적으로 이제 발언과 함께 유튜브에서 떠들고 하면은 그거를 국내에 가져올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갖다가 그냥 그대로 써? 그건 걔들 문제지. 프랑스 애들 문제지. 바게트 애들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다른 그 전달하는 사람들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수출 관련된 문제로 인도네시아가 또 말이 많은데 인도네시아가 KF-21 블록 1 도입을 축소하고 공대지 능력이 추가된 블록 2를 16대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수정된 것인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2011년도부터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2015년 이후에 그다음에 16년, 14, 15, 16 사이에 뭐 계약도 하고 MOU도 맺고 해서 이게 좀 그 당시에 전투기 시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유망하다.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좀
점잖게 이거를 이제 뭐 미디엄 하이급 이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거 쓸만하다. 대한민국이 F-50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력이 기본적으로 있다 해서 인정을 받고 공동 이제 출자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정권이 이제 최근에 그 좀 생각이 많고 욕심이 많은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무기 사업에 다 관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서면서 백화점식으로 이쪽 물건도 만져보고 저쪽 물 다 타진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 중국제까지 포함해서. 최초에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지금의 대통령 그 사람이 러시아제를 이제 선호를 했다가 미국의 압력을 받고서 이제 그건 포기하고, 뭐 러우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또 명분이 또 사실 또 없으니까. 근데 이제 허용된 거는 이제 사실상 인도네시아한테 기존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중국제까지 허용되고 해서 프랑스제 라팔 지금 도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튀르키예 칸도 지금 뭐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잠정적인 가계약 같고, 그러고 나서 중국제를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중국의 뭐 J10이라든지 JF-17까지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투기 조달을 빠른 시일 내에 골고루 여기저기서 빨리 해서 이 전력 개편을 해야 되겠다. 현재의 전력은 2000년대, 2010년대에 시작이 된 거고 완성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전력이고 가동률이 다 떨어져요. 제일 뭐 대수는 얼마 안 되지만 10여 대 뭐 정도 가동하는 SU-30 러시아제죠. 이게 점점 이제 이 러우 전쟁을 하면서 부품 조달이나 이 정비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전쟁이 나기 전에는 러시아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와서 만져줬는데, 그게 이제 단절되니까 현재의 상황 때문에 사실상 뭐 러시아제 SU-30을 자기들이 주변 환경에 맞게 급하게 뭐 작전 배경을 내보낸다든지 원활하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전투기 저 전투기 조달이 빨리 되는 전투기,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KF-11은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거에 비례해서 그래서 프랑스제 라팔을 빨리 조달할 수 있냐 따져보고서, 그다음에 뒷돈 좀 챙길 수 있냐 자기 대통령,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조건을 이제 만족시켜야 된다. 빨리 조달도 되고 성능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수고비도 내가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받아야 되고, 그 골고루 맞는 게 프랑스의 라팔이 제일 먼저 거기에 눈에 들어온 거죠. 자기들 그 시야에. 그래서 지금 도입이 시작이 됐고, 뭐 3대, 4대 지금 4대인가 뭐 받았다고 하는데, 올해 1월달. 그러니까 또 튀르키예 칸도 욕심이 나고, 그건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라고 이제 딱 말을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이슬람권이고, 어떤 성향이 또 맞고, 서방국가지만 또 성향이 이슬람권이고, 자기들과 비슷하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딱 계약을 가계약 비슷하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다른 전투기도 구비를 해서 이게 골고루 백화점이라고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면은 가동률은 다 높아요, 초기에는. 근데 이게 뭐 자동차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동률 떨어지는 건데, 부품 조달이 또 안 되면. 그러니까 단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공군력을 강화하겠다. 근데 한 4-5가지는 가져야 되겠다. 대한민국 공군도 현재 5가지 전투기를 운영해요. F-35, 15K, KF-16, F-50, KF-5. 우리도 5가지 현재로서는. 요게 KF-5가 나가면 KF-10이 들어오면 그래도 5가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백화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미국제 전투기에다가 국산 딱 2가지 종류인데,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산, 튀르키예, 중국제, 또 일부 남아있는 미국제, 그다음에 우리한테 가져간 T-50개요. 거기에 또 KF-10까지 가져가겠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다 껴놓고 싶은 거예요, 전투기를. 그런데 기존에 우리하고 계약을 이제 맺은 게 시제기 제외하고 48대의 KF-12 블록 1을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만들기로 했는데, 자기들 면허 생산 공장을 차려서 단순 조립을 하기로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워낙 뭐 기술력이 좋고 빨리 만드니까 이미 블록 2까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래? 그럼 더 새 물건을 버전을 해야지 왜 블록 1을 가져가? 야, 블록 2로 숫자를 줄여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숫자를 줄여서 그냥 그거 사오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러니까 야, 그거 숫자 줄여서 그냥 그거 받자. 그건 지상 공격도 되고 대함 공격도 되니까 우리가 다 받아잖냐. 땅덩이 크지만은 다 받아잖냐. 그러면서 이제 다목적 전투기, MRF를 하는 다목적 전투기 이름으로 이제 숫자를 줄여서 도입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땅덩어리는 엄청 큰데 국방비는 제한돼 있고, 영공 수호를 해야 되는 어떤 그 방공망 구성을 해야 되는 지역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투기 저런 전투기 다 가져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 줄이고 해서 이제 바꾸는 건데, 이게 지금 결론은 안 났죠. 공동개발국 그걸 주도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다다익선 많은 거를 만들어서 납품을 이제 우리가 컴포넌트를 주면은 거기서 조립을 하는 거를, 이게 시간 유지를 쭉 하면서 꾸준하게 대외적인 어떤 이목들이 있기 때문에 48대를 다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하는데 그 시간, 그 만들어진 과정에서 세일즈를 다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별로 이렇게 좀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초도 제품을 많이 인도네시아한테 판매를 해야만 실적으로 들어가고, 그걸 자연스럽게 블록2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쪽에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더 앞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고, 자국 내 이제 소위 언론 아니면 블로거들, 그 블로거가 유튜브도 겸하는 경우 있으니까 걔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흘려서 우리가 듣게끔, 보게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국내 기사가 되는 거. 국내 뭐 온라인 매체가 또 많으니까 해외 이런 걸 또 받아 쓰는 데가. 그러니까 그런 모든 환경이 지금 보면은 아주 복잡해요, 지금 상당히. 항공기, 전투기 제작 관련된, 방산 수출에 관련된 주식, 시장, 거기에 뭐 애널리스트, 그리고 해당되는 뭐 국가 아니면 국내 유튜브. 그러니까 무조건 방송에서 조회수 올려드는 유튜브.
이게 다 혼합이 되면은 이렇게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맨날 시끄럽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뭐 더 좋은 버전이 나오면 그걸 가져온 게 뭐 좋을 테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리 계약된 거를 주고 새로 더 필요하면 더 시켜야지 하는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계약을 좀 수정해 주어야 할 만큼 인도네시아가 좀 거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전에는 제 주변에서 양국 간의 우호 관계, 그다음에 잠재적인 어떤 그 자원이 풍부한 나라,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로 거기 가서 뭐 사업을 한다든지 산다는 재외 동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한국에서만 살 수 없으니까 포화 상태니까. 그래서 또 국가 이익 측면에서는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였는데 그게 이제 2010년대죠. 2011년부터 2019년, 2010년대. 근데 이제 2020년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게 다 혼란에 이제 다 휩싸였고 뭔가 정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산이나 국방 예산도 서로가 뭐 좀 조정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좀 자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좋은 전투기는 보유하고 싶고 그러면 돈을 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들이 이제 우리한테 납부해야 될 돈을 회피하면서 아주 일반적인 상술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뭐 물건을 갖고 싶고 근데 또 그 중간에 우리가 이제 KF-11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르고 완성도가 높으니까 어느덧 블록 1은 이제 상당히 옛날스러운 이미 2010년대에 2016, 17, 18 이럴 때 얘기고 그때는 이제 블록 1만 나와도 대단한 거였는데 지금은 블록 3를 스텔스 전투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눈에 성이 안 차는 거죠. 그거 가져다가 제한적인 공중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왕이면 다 먹죠. 멀티롤 파이터가 필요하지. 공중전이나 지상 공격이나 해상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그거 나와 있잖아. 바꿔. 이제 그런 욕심이 이제 앞선 거죠. 근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뭔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또 내쫓을 수 파기를 할 수 없고 이걸 파기하면은 동남아 시장에서 판매력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게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불협화음 문제가 나오면은 태국 같은 나라,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 특히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 공군이 사는 전투기는 똑같이 샀어요 한때.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그 뒤늦게나마 이 지금 인도네시아 공군이 T-50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뒤늦게 F-50M이라는 거를 개량형을 선택한 거예요. 경쟁 의식이 있거든요. 왜냐면 인도네시아 공군의 호크 200, 영국산 호크 200 경전투기가 있는데 말레이시아도 똑같은 걸 샀어요. 동시에. 네? 인도네시아 발주하니까 똑같이 샀어요. 근데 그전 것도 있어 버전이. 사니까 이제 이거는 또 없애야 돼. 어느덧 세월이 30년 사용했기 때문에 갖다 버려야 되는 물건이 됐거든요. 시대에 안 맞고 노후화돼서. 근데 이미 인도네시아는 우리한테 T-50계열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KF-21까지 산대. 받는다고 이제 계약이 돼 있잖아요. 공동개발로. 그래서 이게 FA-50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쟤들 50계열이 있는데 고민을 하는데 오랜 기간 끌었죠. 카이하고 협상을. 그러다가 이제 러우 전쟁이 터지고 폴란드가 발전하면서 개량형으로 발전하니까 바로 이제 그때 계약을 한 거예요. 연이어서. 폴란드 이어서 바로 말레이시아. 그게 FA-50M 버전이죠. 그러니까 그런 뭐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런 환경, 경쟁 관계. 근데 이제 KF-21이 어떤 인도네시아가 어쨌든 26대든 16대를 가져가면은 당연히 말레이시아도 그 정도 소수라도 사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인도네시아가 그거를 안 사면은 뭐 경쟁 관계에서 저 전투기를 안 샀어 하면은 그냥 FA-50만 36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대 계약을 했는데 조만간 또 추가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그 바로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에서 끝나는 거지. FA-50으로. 안 사면은 파기하면은 우리가 파기하면은 그런 여파가 있어요. 태국도 공교롭게 캄보디아를 두들겨 패면서 T-50도 동원해 보니까 이거 F-16보다 더 폭탄을 잘 던지네. 현재 2대를 발주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또 납품해야 될 게 2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FA-50 개량용 말레이시아 밑에 있는 말레이시아가 붙어 있잖아 땅이. 얘도 개량용이야. 우리도 앞으로 2대, 4대 사더라도 우리도 또 추가로 개량도 사고 또 KF-11 도입하면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면 우리도 KF-11 똑같이 사. 이 경쟁 이어지잖아요. 필리핀도 있지만. 그래서 동남아시아 시장이 우리 수출 실적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데서 이익을 내야지 뭐 어쩌겠어. 뭐 일반 상술처럼 딴 데서 더 팔아야지.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함부로 파기를 못 해요. 또 국가 간에 뭐 전에는 이제 우호 관계, 자원 문제 이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수출 시장, 순수한 수출에 있어서 전투기 수출에 있어서 아주 특수한 지금 상황에 놓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뭐 유럽의 전투기 수출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갖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필리핀도 새로운 시장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필리핀 수출 상황은 또 어떤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지상 무기 체계를 제외하고는 해공군 무기 체계는 전적으로 우리한테 우수한 고객입니다. 함정을 지금 계속 호위함, 프리게트 쪽으로 콜베트하고 그다음에 OPV, 연안 초기함 다 전부 계약을 해놨어요. 현대중공, HD 현대중공한테. 그러니까 신형 함정을 아주 그냥 HD 현대중공에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뭔가 전력이 필리핀 해군 전력이 뭐 제2의 대한민국 하나의 분파가 돼버렸어. 네.
하나의 지부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해공군 무기 체계를 아주 되게 선호하고 지리상으로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대륙국을 빼고 이 섬나라 이렇게 밑으로 남해안 쪽으로 보면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또 무기 체계 K방산을 되게 선호한다. 당연히 저도 뭐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공군, 필리핀 공군이 2005년도 이래로 전투기가 없었어요. 뭐 돈 문제도 있었고 저희들이 뭐 환경이 전투기 없어도 된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20년 지났지만은 중간에 이제 우리 F-50을 발주해서 12대를 발주해서 가져가서 2016년, 17년에 그 소위 말라이 전투라고 이제 그 공산 반군, 이슬람 반군들을 상대로 이제 하면서 이게 정밀 폭격을 이제 예상 밖으로 잘했어요. 우리도 기대를 안 했는데 워낙 시스템이 F-16보다 훨씬 나중에 나온 그 시스템, 화력 제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폭탄을 멀리서 그냥 딱 미리 계산해서 딱 어느 정도 이쪽 거리에서 탁 떨어뜨리면 샤 날아가서 제대로 들어가는. 미리 계산을 잘해야 되거든. 그 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라든지 이게 구동 능력이 기존의 옛날 F-16보다는 빨리 계산하고 제대로 정밀하게 오차를 줄여주는 계산력이 있는 거죠. 역시 기계가 나중 기계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당히 놀라움을 이게 지상 공격도 대단히 잘하고 그리고 유사시에 중국제 초음속이 아닌 아음속 폭격기 H6 시리즈가 만약에 우리를 마닐라를 위협을 한다면은 있는 전투기가 떠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지만은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일단은 내쫓을 수 있지 않냐, 얘가. 발진해서 나가. 그 정도 기본 임무를 수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해서 2차 발주까지 지금 계약을 맺었고, 작년에. 그리고 기존에 들어온 이제 한 대 추락했으니까 11대의 개량력. 이것도 똑같이 신형처럼, F-50 신형처럼 개량을 해서 돈을 내서 하겠다. 근데 뭐, 필리핀 사람들은 또 이 동남아시아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막 돈이 없는 거 가지고 막 땡깡을 부리는데 뭐 더 사실상 공짜로 달라는 식으로. 근데 필리핀들은 국가 경제력에 비교해서 돈은 딱 제대로 내겠다. 이거 다 상당히 우수한 고객이죠. 그렇게 해서 이미 지금 현재 11대가 있고 12대 발주해서 이제 제대로 된 1개 대대를 완성하려는 거야죠. 튼실한. 그래서 이게 또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하니까 그 다음 전투기인 KF-11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목적 전투기로서 KF-11까지 포함시켰는데 그땐 공교롭게 이제 블록 1이었는데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또 같은 경우가 된 거예요. 아니 바로 블록 2로 넘어간다며? 그럼 그냥 블록 2로 들어가. 그 텀 자체가 딱 맞아. 그러니까 F-50 2차분이 들어올 쯤에 발주를 하면은 딱 맞게 이어서 들어올 수 있어. 2030년대 초반에. 기존의 함정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고 자기들 해외 환태평양 림팩 훈련 하와이에서 모이는 다국적 훈련에서도 우리 한국산 그 호위함을 가져가서 아주 체면이 아주 제대로 아주 오랜만에 필리핀 해군도 신형 함정을 이제 가지고 오네. 근데 저게 한국산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한국산이 함정이 유럽산보다는 조달 시간도 빠르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 근데 갖추고 있는 거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우리 그 발주하는 회사에다가 계속 저렴하게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HD 현대하고 계속 얘기가 돼서 계속 계약을 하면서 두 척 계속 넘겨주고 또 나머지 OPV 연안 초계함 그것도 한 3척, 4척 바로 넘겨줘야 되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금 HD 현대 울산 조선소에서.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이 인도네시아보다는 상당히 우리한테 기여도가 크죠 방산 시장에서.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필리핀이 최우수 고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오락가락 하는 게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제 순번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판으로 우리가 중동 시장을 가서 실적을 보여주면서 세일즈를 하는 거고 유럽에서도 또 보여주면서 또 유럽의 폴란드가 우리 거를 이렇게 선호하고 계속 계약을 해주면은 나머지 유럽이란 나라가 나토 체제로 묶여 있지만은 이번에 그린란드 문제를 보면서 미국이 그럴만하다. 난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미국이 오죽하면 나토 저거 우습게 할까. 실제로 자기가 러우 전쟁이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뚝이 터지면은 마치 2차 세계대전 때처럼 한 번에 러시아군이 밀려오면 막을 능력이 안 되면서 목소리만 놓고 자존심만 세고 가진 거는 개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보는 거예요. 잠재력도 이제는 다 떨어져 있고 뭐 일부 기술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특히 뭐 독일, 프랑스 맨날 이제 복지에만 돈 쓰려고 돈 벌어서 복지비에만 쓰려고 그러고 아직도 난민 문제도 많고 뒤섞여가지고 복잡하잖아요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나토도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게 어떤 방산 체제가 각자 나라마다 지역별로 틀려요. 폴란드가 한번 우리가 뚫었으니까 그러면 서유럽 그래 뭐 일부 협력을 하지만 공동 개발하고 공동 수출하는 거 뭐 레이더라든지 뭐 이태리하고 그런 걸 할지언정 뭐 원잠도 뭐 연구하고 한다지만은 기술을 나머지 동유럽에서 어떻게 한번 더 수출국을 늘려보자. 거기서 이제 두 번째 국가가 이제 루마니아 된 건데 루마니아는 전통적으로 이 냉전 시절 때 70년대 80년대 양다리 걸쳤어 이게 바르샤바 조약국 소련의 체제하에 그 지배를 받는 그 바르샤바 조약국인데 한편으로는 프랑스 가서 뭐 헬기 기술을 받아서 조립하고 냉전 끝나기 전까지도. 그래서 프랑스산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수리용 같은 게 있어요. 수리용 공격 헬기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루마니아가 프랑스가 먼저 해봤어 4대가 그 유럽
에어버스 헬리콥터. 그래서 사진 뒤져보시면은 인터넷 마린원의 공격, 상륙 공격 헬기가 이제 회색인데 그거 똑같은 게 있습니다. 루마니아 분해.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럽하고 얽힌 게 오래됐어요. 그 밑에 이제 옛날 유고슬라비아, 지금은 없지만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뭐 다 나눠져 있지만은 그쪽 지역도 영국제 엔진을 도입해서 초음속 훈련기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사실 동유럽이 복잡해요. 그런 방사선에 얽혀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뭔가 좀 깨고 들어가야 되는. 특히 루마니아 같은 나라. 뭐 예비 후보국인데 아직은 뭐 자주 포함할 거는 제대로 된 게 없는데 근데 가능성 저는 있다 보고 루마니아.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리스도 있고 이게 좀 이 동유럽에서의 밑으로 남유럽으로 이쪽 유럽 내려가면 튀르키예까지 우리가 이제 또 전례 없이 뚫을 수 있는 게 아직 남아 있고 또 반대로 북유럽으로 올라가면은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있지만은 핀란드가 또 러시아하고 바로 붙어 있거든요. 이 핀란드에 예를 들어서 훈련기가 그 영국제 호크 훈련기인데 호크 이게 상당히 연식이 오래된 연식이 그러니까 이 제작 연도가 오래된 훈련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는 사업이 갑자기 생길 거예요. 지금은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그러면 이 핀란드 역시 폴란드의 사례처럼 평상시에는 훈련기로 고등 훈련기를 쓰다가 유사시에 공격기로 전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초음속 F-16 같은. 그러면 F-50. 그래서 그런 쪽에 한쪽으로 이제 핀란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잠재적인 수출 대상국들은 아직 남아 있다. 완성된 건 아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지금 현재 폴란드고. 그리고 서유럽하고 저 스페인까지 내려가면 아예 거기는 원래 전통적으로 지들끼리 뭐 이렇게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카르텔이 있어서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완제품 팔기는. 그건 아주 뭐 하늘의 별따기고. 그래서 유럽 시장까지 이게 연계가 됩니다. 여기서의 실적이 중동을 거쳐서 동유럽 쪽으로 북유럽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면은 캐나다가 지금 아직 결판이 안 났죠. 캐나다가 있고 잠수함. 뭐 나중에 결판 날 수 있는데 3월 한 2일 지나면서 4월 달에. 그건 이제 미국을 거쳐서 내려가면 이제 중미는 원래 그 무기 구매력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럴 만한 뭐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남미에서 이제 페루가 거점을 차린 거죠. 지구에 어떤 게 지구본이라고 하죠. 둥그런 거. 그러면 이렇게 쭉 보면은 저 남미까지 가는 거예요. 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여파가. 물론 이제 중간에 아프리카는 북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 거쳐서 뭐 튀니지아, 그다음에 리비아 건너뛰고 이집트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죠. 그것도 하나의 시장 대상, 중동 시장으로 보는 게 같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나머지 이하 아프리카는 우리하고 상대 뭐 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이 방사 시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사실 중국제 제품이 전투기나 옛날 구형 F7, J7 들어가 있고 그걸 대체하는 거는 역시 중국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그 와중에도 중국의 생산 능력이 자국군에 배정하는 것 별도로 파키스탄 주면은 일부 몇 대씩은 또 이렇게 아프리카에. 그래서 이게 사실상 시장이 혼재가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K방산이 들어갔다는 게 러우 전쟁이 우크라이나한테는 상당히 불행이지만은 국가적인 불행이지만은 한편에 우리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K방산이 그냥 우뚝 서버린. 예, 싹 서버린 우리 국익에. 그래서 현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세 번째 자동차, 반도체 다음에 방산 그리고 조선. 이게 일요일 날 KBS 뉴스에서 이렇게 뭐 청와대 뭐 발표를 받아서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파, 나는 뭐 진보다 뭐 보수다 이걸 떠나서 대한민국 먹거리가 이 국가 행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최우선시하는 게 순위가 어떻게 되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계속 영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 2028년까지 KF-21 40대를 도입해 전투기 대체를 하기로 했지만 예산 편성 문제로 도입이 1년 정도 미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이제 전 정부 때 약간 문제가 많았었어요.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KF-21 이제 블록 1 40대를 40대 계약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세수 부족 문제도 있었고 카이다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40대를 다 하는 거는 보다 20대, 20대 나눠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지금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새 정부하고는 사실 이게 연관은 사실 많이 없어요. 이전 정부 때 좀 잘못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전에 주먹구구식으로 좀 예산 편성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매년 이제 한 1조 5천억 정도를 계속적으로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잘못하면 1년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 공군이 KF-21 전력화를 통해서 기존에 썼던 지금 이제 F4E 팬텀은 다 퇴역을 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는 KF-5EF 이게 남아있는데 이걸 대체하는 게 잘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전투기의 공백이 조금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방사청이 약간 사업 관리를 잘 못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사실 공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뭐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하는 것도 있고, 뭐 공중급유기도 있고, 항공통제기도 있고, 뭐 전자전기도 있고, 엄청 많아요, 사업이. 근데 이들 사업도 사실 어느 하나를 깎기가 애매해요, 지금 다 필요한 것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키는 지금 사실 이제 국회가 쥐고 있다고 봐야겠죠.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해주면 사실 쉽게 해결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뭔가 어디선가 이제 조금씩 깎든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 KF-21 시제 4호기 비행 성능 검증 임무를 마지막으로 KF-21 최종 개발 비행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좀 무엇일까요?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세계 전투기 역사상 아마 이런 걸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전투기는 두 가지 나뉩니다. 시제기가 있고, 각종 테스트를 수행해야 되는 시제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군에 배치되는 양산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제기 때 사실은 사건 사고가 많아요. 시제기 때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륙하다가도 뭐 약간 삐딱 흔들리면서 이렇게 좀 했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F-16 전투기도 지금 이제 사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전투기인데 뭐 거의 한 5,000대 가깝게 지금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F-16도 CJ1호기가 비행을 했을 때 한 가지 이제 자칫 잘못했으면 진짜 추락할 뻔했어요. 이륙하려고 했을 때 약간 휘청이면서, 사실 뭐 그게 이륙을 하려고 이륙을 한 게 아니라 그 활주로에서 이게 테스트하다가 하다가 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했다라는 썰도 있는데,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 YF-16, F-16의 첫 번째 시제기가 비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올라가려고 했을 때 살짝 흔들렸어요. 그때 만약에 날개가 땅을 쳤다거나 이랬으면 추락했겠죠. 그런데 다행히 비행을 잘해서 지금 베스트셀러 전투가 됐다. 근데 KF-21은 그런 사고 하나도 없이 시제기 6대가 정상적으로 모든 테스트를 다 했고, 원래는 한 2,000시간 넘게 사실은 시험 비행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워낙 지금 이제 공군의 노후 전투기 문제 심각하다 보니까 이걸 좀 줄였는데, 대신에 과거에는 이제 뭐 TOC, TA50, F50 했을 때는 주로 이제 그 생산 공장에 있는 그 사천 인근에서 비행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KF-21은 사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서산에 보면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또 실험장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실험을 진행했고,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시험 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중요한 성공 포인트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KF-21은 이번 테스트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좀 검증이 되고 테스트에 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제가 사실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다녔기 때문에 KF-21 시제기 6대를 사실 전 다 봤거든요. 실제 비행하는 것도 많이 보고 생산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시제기들이 초반에는 뭘 많이 하냐면 기동성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게 뭐냐면 초음속 비행,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비행 성능이 검증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안에 장착된 뭐 A사, 국산 A사 레이더, 이런 거, 국산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에 달기 전에 이미 다 웬만큼은 해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KF-21 개발하면서 국산 A사 레이더를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테스트 베드를 쓸 수 있는 그런 항공기를 대여해서 테스트를 일단 우선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레이더 외에 또 각종 항공 전자장비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진행도 하고, 거기에는 뭐 전자전 시스템도 들어가고, 다음으로는 이제 무장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산하게 될 KF-21 블록 1은 공중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중전에 사용하는 뭐 기총, 그 다음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처음에는 투하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발사까지 하는, 한 세 번째 단계는 목표물을 또 맞추는. 근데 지금 이제 목표물 맞추는 거는 아직은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최근 인도네시아가 KF-21 블록 2의 16대 도입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존에는 블록 1의 구입을 제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일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지금 개발 완료됐고, 이제 우리 공군은 KF-21 지금 양산기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고, 일부는 이제 다 만든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KF-21을 개발하면서 공동 개발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KF-21 전에 이름은 KF-X였어요.
그래서 KFX 때부터 사실 이거를 전 취재를 했었고 뭐 기사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워낙 이 사업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데는 경제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 해외 국가와 공동 구매를 하는 게 경제성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손을 잡고 공동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 인도네시아를 선택했을까? 이걸 좀 알아봐야 돼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보면 우리 K방산에 도움을 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T50도 처음 사간 나라가 인도네시아였고 KT1도 마찬가지였고 더슬러 올라가면 한 1970년대 말에는 뭐 유두탄 고속함도 사간 적이 있었고 하여튼 우리 이 방산 제품을 속된 말로 개시를 해준 나라가 인도네시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잠수함도 사실 국산 잠수함 제일 먼저 사간 나라도 인도네시아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게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가 국방장관일 때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국방장관 때부터 계속 태클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잠수함 사갔는데 원래 더 사기로 했는데 그것도 중단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KF-21도 지금 분담금 계속 안 내고 줄이고 뭐 이 난리를 치고 앉아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16대 도입 얘기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 2. 블록 1은 공대공만 되는데 블록 2는 공대공, 공대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임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공동 개발을 인도네시아와 할 때 어떤 조건들이 있었냐면 인도네시아가 그럼 KF-21 블록 1 48대를 우리가 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분담금도 내고 전투에 나오면 그것도 사겠다. 근데 지금 분담금 계속 줄여달라고 그러고 계속 미루고 돈 안 내고 그다음에 48대 관련된 얘기도 없었고 근데 문제는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는 거는 블록 1까지예요. 블록 2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블록 1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기사가 몇 개 나온 게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KDP에서 뉴스 운영해서 저도 기사를 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26년 지금 개발 완료됐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간상으로 이미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원래 48대 살려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뭐 지난 1월 7일에 현지에서 회의가 있었고 인도네시아 국방부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 뭐 인도네시아 군 관계자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항공업체 관계자 우리 카이 방사청 뭐 다 가서 회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영국의 제인스라는 데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지금 48대 블록 1 구매를 안 하겠다. 대신에 블록 2 16대를 사겠다라고 이제 우리 쪽에 제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6대도 자기 돈 내고 사진 않겠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수출금융 지원을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수출금융 관련돼서 뭐 몇 퍼센트를 해달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블록 1 48대를 산다. 그러면 지금 이제 KFC 블록 1이 우리 공군에 납품되는 가격이 한 대당 뭐 맥시멈 한 1,000억 된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48대면 4조 8천억 정도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해외 면허 생산을 하게 되면 그게 좀 곱하기 2가 돼 버립니다, 거의. 그러면 한 뭐 적게 잡아서 1,500억, 뭐 많게 잡으면 한 2천억 되겠죠. 그러면 48대 곱하기 2천억을 하면 거의 9조 가까이 되겠죠. 2배 이상 될 수도 있겠죠.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블록 2 16대를 하겠다. 근데 블록 2 16대 같은 블록 2는 지금 아직 공군의 시제기도 아직 없고 그다음에 납품도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추산이 잘 안 돼요. 근데 해외 매체에서는 한 1,500억, 1,600억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것도 이제 수출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현지 생산 안 하고 우리에서 직접 수출하는 걸로 계산해 보면 한 1,600억, 뭐 1,700억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6대로 하면 확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0억으로 계산했을 때 블록 1 1,000억 계산하면 한 4조 8천억 들게 지금 이제 16대 도입을 한다 그러면 한 뭐 적게는 2조 많게는 3조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 돈 내고는 안 하겠다. 돈을 빌려달라. 은행한테서 한 2, 3조 땡겨서 할부로 갚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F-21을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수정해서 조금만 가져가도 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이 동남아에서 공군력이 세계 1위급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럼 인도네시아가 왜 분담금도 안 내고 지금 16대 뭐
물론 이건 계속 좀 협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뭐 이게 지금 단정해서 열렸을 때 사간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투기를 새로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라팔도 샀죠. 프랑스 라팔도 샀고, 튀르키예가 지금 만드는 뭐 차세 전투기가 있습니다. 칸이라고. 이것도 산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녹화하기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중국, 파키스탄이 같이 만든 전투기가 하나 있어요. JF-17이라고. 이것도 한 40대를 사겠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죠, 지금. KF-21은 돈이 없어서 지금 돈을 빌려 사겠다고 그러고, 근데 다른 나라 전투기 계속 사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지금 전투기 사는 걸 다 해보면, 뭐, 굳이 KF-11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동남아에서는 거의 최강의 전력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투기 구매를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향후에 인도네시아 공군이 운용해야 될 전투기 종류만 한 4-5가지 됩니다. 굉장히 골치 아프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KF-21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태국 같이 동남아의 진출 가능성도 좀 열어지고 커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 지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인도네시아랑 같이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됐어. 싹 정리하고 어차피 지금 산다고 한 나라들은 하나둘씩 나오고 있으니 그렇게 가는 게 낫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차피 지금 분담금도 계속 미납이 돼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제기도 돈을 못 내서 못 가져가는 상황이고. 왜냐면 이제 블록1은 인도네시아와 어찌됐든 공동개발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출할 때 인도네시아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정리를 싹 하고 가면 그럴 일이 이제 없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잘 안 알려진 게, 우리가 KFX 사업을 할 때 공동개발을 했잖아요. 자, 서류상에 무슨 조건들이 달렸는지가 공개가 안 돼요. 그럼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손을 털고 가는 것도 지금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해외 수출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굳이 인도네시아가 아니어도 지금 뭐 이제 사겠다고 하는 나라가 이제 필리핀이 하나가 있고, 말레이시아도 지금 이제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진행 중이고, 거기에 또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KF-21이고, UAE도 관심 있고, 그다음에 지금 폴란드도 지금 전투기 사업이 또 있습니다. 한 40대 정도 되는 전투기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인도네시아랑 같이 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만약에 열렸을 때 산다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돈을 빌려줘야 돼요. 수출입은행이 정부 거니까. 그 우리 세금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열렸을 때 산다고 좋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그냥 정리를 싹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없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뭐 몇 푼 더 내더라도 우리 걸로 해서 해외 시장에 나갈 건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게 오히려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